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쉰들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쉰들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누군가는 정말 좋아할 장르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장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친보안 반갑습니다. 쉰들러님. 아유, 반갑습니다. PTSD가 잠깐 오셨나요? 아우, 충격이네요. 동친보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쉰들러님께서 입대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거진 한 1년 반은 못 나가실 텐데, 이게 전역하셔야죠. 이제 이야기 하면서 전역하시면 되니까. 네, 오늘 제대로 떨구고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전역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네. 일단은 군대에서 또 일어난 네. 일인 것 같고요. 군대 괴담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군대에서 네. 겪었던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쉰들러죠. 사실 여기 출연하신 분들 보면 진짜 좀 소스라치는 무서운 얘기들도 엄청 많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신선한 소재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 적응되셔가지고, 제 얘기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그냥 전통적이고 담백한 얘기들이라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통성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동안 살면서 직접 겪거나 이제 주변에서 겪은 얘기들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폐수장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2000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배치된 부대는 포천에 있는 꽤 규모가 큰 공병대였거든요. 어이구, 알만한 분들은 네. 아시겠다. 예. 네, 그 공병대 근무 자체가 공포죠. 네. 그중에 저희 중대가 그 오폐수장 시설 관리를 했는데, 그 TV에 이제 종종 나오는 공기방울 보글보글 하는 거 있잖아요. 미생물 넣고 하수도 부패시켜가지고 정수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대 안에는 북쪽에 높이 한 100에서 150m 정도?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적당히 높은 뒷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올라가면 거기 이제 공터가 하나 나오고, 공터에 지하수를 저장하려고 큰 저수조를 하나 놔뒀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대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는 이제 상수도랑 지하수를 섞어서 썼거든요. 예. 그래갖고 평소에 이제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가지고 거기 이제 수조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수도도 저희 부대 안에서 직접 정수해 썼는데, 그 시설 관리하는 애들을 폐수병이라고 해서 한 4-5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배치가 자연스럽게 됐고, 4명이나 5명에서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있던 그 지하수조 관리도 그 오폐수병들이 같이 했는데, 그 수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위가 있어가지고, 그 수조 수위가 너무 높으면 하수도가 넘치고, 또 수호 수지가 너무 낮으면은 상수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오폐수병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통 위에 올라가서 밸브를 열고 이제 수위를 맞춰가지고 수압 조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센서가 있어서 자동화가 다 됐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시절이 군대가 사람이 센서보다 더 쌀 때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제가 그렇게 부대 배치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소대에 네. 제대 한 달 정도 던 병장이 한 명 있었어요. 보통 말년에 제대 앞두면은 막내 2등병들 데려다가 옆에 끼고 데리고 다녀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어요, 말년에. 이제 형이 이제 정씨였으니까 정병장이라고 할게요. 그 정병장이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병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말년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제대 이제 하루 앞두고 저녁에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귀신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형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좀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상병 때인가? 어느 날 낮에 농구를 하다가 실수로 이제 안경을 깨먹은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그날 저녁에 비가 막 부슬부슬 온 거죠. 근데 비가 오면 문제가 있는 게,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 항상 저수조 수위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위 확인을 1시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형이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아무튼 그때쯤 됐는데 산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산 올라가는 계단이 쭉 있는데 길게 계단 중간쯤에 하얀 네모난 박스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멀리서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도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산 쪽으로 걸어갔대요. 근데 이제 보통 비 오는 날 걸어가다 보면 이제 앞에 똑바로 안 보고 대부분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병장도 박스 있는 데까지 그냥 쭉 걸어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계단을 쭉 올라가다가 산 축덕에 박스 있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 그걸 딱 마주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박스가 아니고 그 흰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계단에서 두 팔로 무릎을 딱 모으고 고개를 이렇게 받고 앉아있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계속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몇 초 있다가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래로 튀어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날 밤에 하수도가 다 넘쳐가지고 부대가 난리가 나갖고 군기교육대라 그러잖아요. 군장 메고 이제 얼차를 받는 거. 그걸 이제 군기교육대 입소한다고 하는데 이 형이 그래가지고 다음날 군기교육대 입소해서 개고생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나? 이 형이 안경도 당연히 새로 맞추고 평소에 이제 무서우니까 산에 올라간 척만 하고 한 번도 이제 안 올라갔었는데 다행히 뭐 운 좋게 날씨가 계속 맑아가지고 무사히 시간을 잘 보냈대요. 근데 맨날 날이 맑을 수는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어느 날 비가 온 거예요. 보통 군인들은 사실 귀신보다는 군기교육도 들어가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귀신은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이면 살짝 피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형이 새벽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그냥 한 번만 갔다 오자. 조심히 갔다 오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는 이제 출발했대요. 산을 주변을 조금씩 살피면서 천천히 올라갔고 이제 물통까지도 가가지고 수위 확인까지 하고 밸브 조절까지 한 다음에 내려오고 있었대요.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단 초입에 계단이 좀 길거든요. 부대 안에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등산로니까. 근데 저 아래쪽에 계단 올라오는 초입에 가로로 이어있는 등산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가로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약에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딱 꺾어서 올라오면 그 계단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이 제발 지나가라 계속 속으로 생각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형 쪽으로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계단 위쪽으로 방향을 꺾어가지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날 밝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내려왔대요. 그 얘기를 그 형이 저한테 해주니까 저는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남아있는 오폐수병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밤마다 새벽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앞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냐. 근데 또 이대로 나가기에는 자기가 또 겪은 얘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 남기고 가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해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구나 납득이 좀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형은 제대로 했고 이게 이제 귀신이 나타난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얘기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 뒤로 몇 명이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국에는 병장 때 그걸 보는 바람에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일병 후임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얘가 이제 오폐수병 당시에 막내였거든요. 근데 얘가 한 번은 새벽에 오폐수장 아래쪽을 확인하려고 네. 밖에 1층에 있는 그 철판 뚜껑을 제꼈어요. 그 혹시 제가 그림 하나 조잡하게 그려서 보낸 게 있는데 급하게 아까 좀 그렸어요. 보시면은 오폐수 시설이 한 10m 정도 가로로 낀 콘크리트 물통이 지하 1층에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미생물 넣고 산소 뽀글뽀글 해가지고 정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화장실 딸린 정사각형 사무실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오폐수 시설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랑 오폐수장 사이에 큰 전창이 하나 있어요.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그거는 벽 전체가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폐수장을 사무실에 앉으면 볼 수 있게 돼 있고
오피스 시설은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쪽은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 안 빠지게 두꺼운 철판으로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사다리라고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야간에 밖에서 사다리 그 위에 있는 철판을 하나 딱 제꼈는데 제끼자마자 아래를 쫙 쳐다봤는데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 사다리 앞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사다리를 타고 위로 한 발 한 발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병이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이제 나자빠진 거죠. 그리고는 여자가 오피스장 위로 딱 올라오더니 걔를 한번 쓱 내려다보고는 뒤로 돌아서 부대 경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담벼락 쪽으로. 그러니까 꼭 사다코가 우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확 기어나오더래요.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부대 바로 뛰어가지고 5분 대기조를 출동을 시켰어요. 오대기 있잖아요.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거. 걔네들이 뛰어가서 이제 부대 안쪽으로 서서히 살펴봤는데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 부대가 좀 전방 쪽이어가지고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제 다른 후임병이 겪던 얘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2달 차이밖에 안 나는 후임병인데 말년까지 저랑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얘가 일병 때인가 상병 때인가 얘도 겪었다는데 얘가 이제 그날 저녁에도 오피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얘도 그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대요. 평소처럼 이제 1시간에 한 번 정도 산에 걸어 올라가서 수위 확인하고 수위 조절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수위를 확인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물통 있는 데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물통에 사다리가 붙어서 높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서 손잡이를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휙휙 돌려서 뚜껑을 싹 열었는데 예. 어떤 여자가 물 위에 둥둥 떠서 걔를 째려보고 있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뚜껑을 그대로 열어놓고 도망쳐가지고 다음날 부대 하수도가 난리가 난 거죠. 와. 근데 이제 얘는 제가 나중에 귀신을 보고 나서 얘한테 그거를 물어보고 나니까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병들도 그 귀신 본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 거예요. 다 무서울까봐. 그리고 솔직히 믿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됐고 또 한 번은 제 3달 고창이 왔어요. 근데 요게 좀 대박이긴 한데 얘가 이시라서 그냥 이병장이라 할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이제 11월인가 그랬고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고 제가 그날 무슨 부대 일로 밖에 출장을 나갔다가 9시인가 10시인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는데 부대가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탈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병장 2호봉 때였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탈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소대장이랑 다 사람들한테 아니 이 병장이 왜 탈영을 했냐 말이 되냐 물어보니까 다들 저랑 똑같이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씻고 들어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 갈아입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 처음에 말씀드린 제대한 그 정병장 있잖아요. 그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귀신 나오는 걸 모르고 있던 때라 그 얘기만 알고 있던 때라 그래서 이제 소대장한테 급하게 좀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혹시 오늘 그 탈영한 이병장이 오폐수장 근무 아니었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오폐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오폐수장 근무 찾아보셨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거긴 벌써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그럼 혹시 물통 있는 데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거긴 안 가봤대요 아직.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나갔던 이제 오대기랑 부대 수색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통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이 친구를 업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부대 눕혀놓고 담요도 씌우고 손 막 주무르니까 정신 금방 차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냥 앉아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입술 파래져가지고 덜덜덜덜 떨면데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계속 물어보면은 그제서야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잠깐 다른 데 자리 비우고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제가 이제 조용히 혼자 가가지고 슬쩍 물어봤어요. 이병님 혹시 여자 귀신 봤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씨 너 이 씨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 병장 얘기해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다 이제 듣긴 들었다.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줘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도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순시 갈 때가 돼가지고는 물통 위로 올라간 거죠. 이제 천천히. 그래서 물통까지 있는데 가가지고 산 타고 사다리를 타고
저수조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높이가 꽤 높았거든요. 저수지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평소처럼 이제 마지막 가로로 되어 있는 봉을 손으로 잡고 고개를 물통 위로 쫙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통 여는 그 둥그란 손잡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어떤 여자 맨발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고개를 위로 천천히 쑥 들었는데 어떤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이 친구를 째려보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얼어서 떡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 여자가 허리를 갑자기 확 굽히면서 고개가 떨어지듯이 자기 얼굴이 이 친구 얼굴에 순식간에 딱 가까이 들이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떨어진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저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친구 탈영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얘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딱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대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병장이었고 제가 5월 군번인데 7월에 제대거든요. 근데 그때가 5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최대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저도 당시에는 상당히 고참이니까 저녁에는 일지가사로 당직 근무를 섰어요. 그 당시 중대별로 당직 근무자들이 저희 부대에서는 2시간 한 번씩 중대 그 당직 근무자들이 나와서 외곽 순시를 한 번씩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오폐수병이 있으니까 저녁에 심심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시 돌 때는 오폐수병이랑 같이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산 위쪽 무서워서 못 가고 그냥 저는 이제 오폐수장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오폐수병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물통 확인하고 내려와서 같이 순시 돌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물에 누워있던 여자 봤다던 그 친구 있잖아요. 걔였거든요. 걔랑 좀 친했는데 걔랑 이제 그날 같이 순시를 돌게 된 거예요, 새벽에. 2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평소처럼 이제 저는 오폐수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난 산 싫어한다. 너 혼자 갔다 와라 보내고 걔만 이제 먼저 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공사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와가지고 오폐수장 사무실에서 길렀거든요. 걔 이름이 삥이에요. 신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고양이를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림 보면은 사무실이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 그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 의자 동그라미 거기 앉아 있으면은 벽을 등에 기댈 수 있고 앞에 이제 전창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오폐수장을 감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계속 앉아서 있는데 좀 찝찝한 게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자꾸 제 머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고 약간 좀 찝찝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야 왜 그러냐 하면서 고개를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또 고양이가 혼자 놀다가 다시 제 머리를 쑥 쳐다보고 그래요. 안 그래도 아까 생각해보니까 사무실 들어올 때도 고양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하악질 이런 걸 했었거든요. 불길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고개를 이제 왼쪽으로 쑥 돌려가지고 천장 쪽을 쫙 바라봤어요. 벽 있는데. 근데 다행히 거기 벽걸이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지 얘가 저걸 봤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저거는 그냥 맨날 달려있는 건데 왜 새삼스럽게 얘가 저걸 보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확 앞을 바라봤는데 그 오폐수장에 앞에 벽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그게 통유리잖아요. 근데 저쪽이 어두우니까 여기는 거울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진 게 어떤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맨발로 제 양 어깨를 딛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딱 멈췄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한참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자가 그냥 왼쪽으로 슬쩍 돌면서 벽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양이가 그제서야 평소 하던 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귀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저는 그 여자가 사라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나왔는데 없어진 거 무서워갖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후임병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후임병님 뭐 하십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갔어요. 그 뒤로는 대낮에도 한 번도 오폐장에 안 갔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 이게. 무섭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그 뒤가 더 무서운 게 귀신 봤다는 사실 자체도 좀 무섭긴 무서웠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그 뒤로 제가 거울을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제일 무서운 게 세면장에서 세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뭐가 있으면 어쩌지? 맞아요. 그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거의 막 2달 동안 혼자 세면장을 못 가고 그 세면장 가더라도 세수하면은 바로 수건으로 막 물음치고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되는데 거의 2년 넘게 걸리고 제 방에 이제 제가 예전에 혼자 살 때도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혼자 살 때도 제 방에 거울이 아예 하나도 없고 작은 거울만 있는데 거울을 다 벽 쪽으로 다 돌려놨어요. 안 보이게 항상. 유리 같은 것도 있으면 그 앞에 뭐 종이 같은 거 씌워놓고 아무튼 뭐 그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돼가지고 그런 무서운 감각은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당시에. 너무 놀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거울로 반사돼서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당시만 해도 오폐수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깨를 딛고 서 있었던 거더라고요. 고양이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보고 있었다는 게 더 무섭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그때 당시 목격하셨던 분들도 댓글 달 수 있겠는데요, 이거. 분명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그 애들도 있긴 있지만 네. 딱 그 2년만 귀신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왔을 그러니까 거예요. 분명히 그 전후로 해가지고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그 같은 형태의 귀신을 본 거잖아요. 흰 소복을 입고 그러니까. 맨발이고 그리고 놀래켜요. 얘가 사람 막 놀래켜요. 막 쓰러지고 물에 떠 있고. 근데 그냥 나왔고 그냥 물에 떠 있었을 뿐인데 본 사람들이 그렇죠. 놀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실은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예. 아. 네. 근데 참여 네네.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이야기 그냥 거침없이 풀어가시는데요. 이게 똘비님 말씀대로 예. 5분이 지나니까 무아지경에 빠져드네요. 아, 이거 신경도 안 쓰여요. 시청자가 있나 없나 그냥 신경도 안 쓰입니다, 진짜로.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부대에 네. 무서운 그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단편으로도 몇 개가 있고 기회를 주시면 단편 한두 개만 얼른 풀고. 자, 그렇게 일단은 전역을 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편 네. 2개를 푸셔야 이제 전역을 할 수 있다. 네. 바로 네네네. 갈게요. 예. 하나는 이제 짧은 건데 제가 병장 때 저희 옆중대 제가 1중대였고 2중대 옆에 이제 전입분기가 있었거든요. 걔가 겪은 건데 하루는 이제 이등병 하나가 청소 시간에 관물대 그 사이 있잖아요. 침상 그 사이 거기를 급하게 뛰어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좀 운이 없게 머리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타깝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좀 이게 명백한 사고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별다른 처벌이나 조사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뭐 한두 달 지나니까 다들 아무 일 없다시피 다들 사건도 까먹고 부대에 이등병도 몇 명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좀 지났는데 보통 군대에서 이제 불침번 설 때 초번초를 이등병이나 일병을 세우잖아요. 일도 배우고 걔네들 좀 배려도 좀 해주고 이제 하루는 이제 제 동기가 일찍 근무를 서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때마침 새로 전입 온 이등병 하나가 초번초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인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한 30분 지나도 보고를 하러 안 오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흔하거든요. 이등병들이 다 미숙하니까.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인원 보고 안 해? 그러니까 얘가 못하기만 하고 말 안 해요. 그래갖고 제 동기가 엄청 화를 내니까 그제서 숫자가 안 맞는다라고 하더래요. 뭐가 안 맞냐? 그러니까 한 명에서 많대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이제 짐작을 하시죠. 이제 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애한테 가서 야, 네가 세봐. 그래서 가서 세어보니까 원래 숫자대로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한따까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혼나는 거. 뭐 그런 걸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이등병 때는 보통 다들 어리버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숫자 세는 것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동기가 막내 실수하면 너네 다 혼난다 경고가 넘어가고 며칠 또 무죄 지나갔는데 다음번 또 일찍 근무 설 때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서너 번 그렇게 되니까
제 동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낮에 걔를 불러다가, 야, 너 근무 때 이상한 일 없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건 잘 모르겠고, 다른 소대에 어떤 병장님 한 분이 매번 안 주무시고 쪼그리고 앉아있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소대 앞에 이발실이 있는데, 이발실 의자에 또 어떤 병장님이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분까지 세니까 한 명이 더 많은 거죠.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근데 네가 왜 병장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렇게 앉아서 쉬실 만한 분이 병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느 자리나 가봤더니 그 죽은 이등병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빈 건물 때. 그 자리에 누가 죽으니까 좀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죠. 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 본 적이 없고 그 이등병 그 막내만 그걸 봤대요. 아마 이제 이등병이라 얘한테 그런 식으로 호소 같은 걸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등병이 모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 얘기는 이제 부대 얘기는 아니고 예. 제 군대 전입 동기 중에 한 명이 예. 중학교 때 겪은 얘기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신기한 얘기여서 예, 좋네요.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친구였거든요. 경상도 시골에 사는 애였대요. 근데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친한 동네 친구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나가 있어가지고 다섯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평소에 좀 건강이 조금 원래 안 좋았었대요. 어쨌든 공교롭게 어느 날 그 누나가 심장마비로 급사를 한 거예요. 예. 예, 사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은 뭐 종종 있고. 그래서 이제 다들 엄청 안타까워했는데 근데 보통 미혼인 자식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화장을 하자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딸인데 그래서 좀 화장 안 하고 매장을 했대요. 선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이라도 한 번씩 생각날 때 가보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는 이제 집에 다 돌아갔대요. 근데 이제 동기가 집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뭐냐면 꿈속에서 산속을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대요. 계속해서 헤매고 산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나무 이제 우거진 사이 저 끝에 밝은 빛이 보이길래 예. 그쪽으로 이제 계속 걷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넓은 평지가 쫙 나타났대요. 그리고는 딱 봤는데 낮에 매장한 그 누나의 무덤이더래요. 그래갖고 꿈속에도 좀 설렜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나 묘지 앞쪽으로 이렇게 가봤는데 그 무덤 앞에 저 구석진데 네.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비닐봉지를 딱 열어봤는데 쿵쾅쿵쾅 심장이 살아서 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소스라치면서 잠에서 깼는데 마침이더래요. 막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그 죽은 누나 동생도 학교 나와 있더래요. 같은 반이었나 봐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교시인가 끝나고 얘한테 사실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거의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심장 뛰는 거를 비닐봉지에서 봤대요. 그래갖고는 얘들이 너무 놀래갖고 다른 친구 2명도 얼른 찾아가서 니는 혹시 꿨거냐 그래. 4명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넷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학교 바로 째고 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 그래도 나도 밤에 꿈자리 좀 심상치 않았다. 뭐 어디 찾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무당한테 가봤대요. 동네 무당한테. 근데 무당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일단 꿈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속눈썹 치고 한번 무덤이라도 파봅시다. 그러더래요. 갖고 이제 그 장례하는 사람들을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바로 가서 누나 무덤을 파봤대요. 근데 누나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대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형태로 나왔구나. 그랬나봐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근데 쉰들러님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이제 이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일절 없고,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좀 취약해졌을 때, 그때 뭐 느낀다든지 그런 예.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는 알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한도가 있고 네. 주변에서 일상에서 겪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막 뚜렷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소재가 현실 공포다 그런 류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냥 신기한 얘기나 네. 무섭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다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핀들러님께는 저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좀 장기 휴가를 좀 다녀오시고 휴가라고. 네, 휴가 이제 복귀는 한번 하셔야 되니까 연락 안 주시면 아시죠? 타령이에요. 아이고, 잠시 말씀 감사합니다. 휴가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군대괴담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좋아해가지고 네, 군대괴담 많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나 같은 부대고 내가 그때 당시 귀신을 목격했던 분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